일본의 학교 검진에서 상반신 완전 탈의가 일부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의사들의 주장과 현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당연시해온 것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최근 교토신문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다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군국주의 일본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논쟁입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치욕적인 검진이 여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학교 건강검진 시에 상반신을 완전 탈의해 알몸이 되는 것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 옷을 다 입고 건강검진을 하는 곳보다 일부 학교에서는 완전 알몸으로 줄을 서서 검사를 하는 곳도 있고 수건으로 가리거나 를 제거하는 탈의까지 다양하게 검진을 받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문제이지만 일부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상반신 알몸을 강요한다고 하니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20년 전부터 논쟁이 되면서 여학생들의 항의와 분노가 인터넷상에서 계속되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중학교에서 학교 내에 건강검진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 일본 내 관계자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학교 보건안전법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은 매년 실시합니다. 척추의 이상이나 피부질환, 혈액의 유무, 영양 상태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반신을 꼭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교토시 학교 의사회는 척추 검사 전문가가 진찰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손으로 일일이 촉진을 해야 척추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다. 교육적으로는 자해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부 과학성은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보호자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논쟁에서 벗어나면서 상반신 탈의에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사춘기에는 위험하다. 조숙한 초등학생들도 민감해한다. 문부 과학성은 탈의를 꼭 해서 찾아야 하는 의료 증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기 검진 진단에서 상반신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부모는 아이가 매우 당황해서 검진을 받았다. 도촬을 무서워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부모로서 불안하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중학생 두 딸이 있는 어머니는 교토시 교육위원회에 거듭 항의했다. 옷을 입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 학교 측의 설명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브래지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느냐 하고 분노했습니다. 교토시 교육위원회는 학교 의사회와 협의를 하겠다. 척추 검사를 할 때 목욕 타월로 가릴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차기를 하고 있다. 왜 학교마다 다른지 이해가 안 된다. 사춘기 여학생을 배려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규정을 바꿔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20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단체 검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불만은 자제해야 한다. 이다 보니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는 스스로 남들 눈밖에 나는 것을 싫어하고 눈에 튀는 짓을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희생하더라도 전체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인권 보호는 취약합니다. 최근 마스크 경찰이나 자숙 경찰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개인을 응징하는 집단 이지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검진에서 개인이 쑥스럽고 치욕스럽다고 해서 학교 단체 검진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여자 초중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항의가 최근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상반신을 완전 탈의를 한 상태에서 반팔 체육복이나 교복 블라우스를 걸치고 대기를 했다. 의사가 있는 검진실에 들어가면 하나 걸치고 있던 상의를 완전히 벗어서 알몸이 되어야 했다. 여자 고등학생에게 너무 끔찍하다. 양호 선생님에게 블라우스까지 벗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는데 당연하지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교복 복장에 상반신 알몸이라는 꼴도 우스꽝스러운데
중년 남자 의사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웠다 라고 토로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여학생은 우리 학교도 2시간 전부터 체육복만 걸치고 교실에서 대기했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두 그렇게 했고 나는 당연한 줄 알았다. 우리 학교도 반팔 체육복만 걸쳤다. 그 의사 앞에서 알몸이 되었지만 나는 신경 안 쓴다. 그 의사는 수만 명의 가슴을 봤을 것이고 나는 그 의사를 평생 볼 일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 고등학생 보고 알몸으로 검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배려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실은 상의를 탈의하지 않아도 검진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의사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상반신 알몸으로 검사를 받았다. 조숙했던 친구는 치욕스러워했다. 우리는 불쌍했지만 검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보니 굳이 탈의하지 않아도 청진이 되었다. 충격을 받았다. 50년 전 이야기이지만 남자 의사 앞에서 상반신 알몸으로 검진받았다. 그때 남자 선생님은 지켜보고 있었다. 무신경한 행위였다. 등으로 구구절절 경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검진 의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학교 검진에서 여학생 80명을 2시간 동안 진찰했다. 한 명당 2분 안에 검진을 해야 하는데 여학생들은 너무 부끄러워해서 탈의도 제대로 못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배려하고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다. 심장과 폐는 청진기가 직접 피부에 닿아야 한다. 양호실은 너무 시끄러워 청진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결국 상반신 알몸이 최고의 방법이다. 척추측만증은 사춘기 학생에게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반드시 상반신 노출을 해야 한다. 옷을 입고는 절대 확인이 안 됩니다. 지난해에도 일본 육해공군 여성 자위관 모집 포스터가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 캐릭터의 짧은 스커트에서 속옷이 보이는 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위대 본부는 속바지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도리어 장난치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종 포스터에 만화와 같은 캐릭터를 많이 사용하지만 너무 노골적인 섹스 어필 묘사라는 것입니다. 자위대 본부는 기존 애니메이션 도안을 사용했다. 속바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거듭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도안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일본입니다. 여학생을 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집단 항의 활동에 나서지 않는 것도 신기하고요. 미국 본토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 실험장에 여러 대의 트레일러가 집결했다. 이날 실험장에는 미국군의 차세대 자주포 M1299를 비롯해 전인식 곡사포인 M777과 가중의 실험용 대포들이 모였고 이들은 한 방향을 보며 사격 준비를 마쳤다. 홍제수의 사격 개시 명령에 M1299 자주포가 불을 뿜었다. 이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매우 빠른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갔는데 놀랍게도 표적은 지상의 고정 표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 그것도 순항미사일이었다. 자주포가 순항미사일을 향해 요격탄을 발사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일반적인 포병 탄약이 아닌 편전, 가치 작은 강철 화살이었고 이 화살은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가 표적으로 지정된 마하 0.8 속도의 소형 무인 표적기 BQM-167A를 정확하게 꿰뚫어 파괴했다.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포탄. 인류 역사상 곡사 탄도를 갖는 화포로 대공사격을 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2차 세계대전 때 포구 초속이 빠른 대공포를 대전차 포로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탄속이 비교적 느리고 탄도가 포물선 형태를 그리는 곡사포를 대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미군이 곡사포를 대공포로 전용하는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이날 M1299 자주포가 사격한 포탄은 BAE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HVB였다. 이 포탄은 이름 그대로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포탄이다. 이날 미국군과 함께 실험을 주관한 BAE 시스템즈 관계자는 신형 포탄은 ABMS의 통제를 받아 곡사포에서 발사되며 마하 5의 속도와 100마일 이상의 사정거리, 높은 정밀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이 포탄의 가격은 $86,000 수준이지만 대량 양산될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VP는 미군이 레일건이 실패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진행해온 무기다. 전차포가 발사하는 날개 안정 시절 갑판이 발사 직후 외피를 분리한 뒤 길고 가느다란 탄심을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가속하는 것에서 차간에 가늘고 긴 탄심을 고성능 장력으로 초고속 사출하는 방식의 무기다. 미군은 이 포탄에 몇 가지 신기술을 적용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기술과 더불어 이 탄심을 초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추진 장력, 그리고 이 장력의 엄청난 폭발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주포가 이 기술의 핵심이다. HVP 포탄은 155mm 곡사포용과 127mm 한포용 두 가지가 모두 개발되고 있는데 미군은 이미 수백 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이 포탄의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고 이제는 순항 미사일과 같은 소형 고속 표적 요격 실험까지 나서고 있다. 미군은 곡사포와 한포에서 운용되는 이 HVP를 이용해 통상적인 포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이동하는 적 표적, 즉 차량과 군함을 타격하고 심지어 항공기는 물론 전술 탄도탄까지 요격할 구상을 하고 있다. 포탄의 속도가 마하우 수준의 급초음속이기 때문에 표적 획득과 추적, 유도만 뒷받침해준다면 해볼 만한 도전이라는 것이 미군의 판단이다. 이번 순항 미사일 요격 실험을 계기로 미군의 HVP 실전 배치 일정은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 이 포탄과 현재 구축 중인 ABMS 등 신형 지휘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제 미군은 일개 야전 부병대도 패트리엇 포대에 준하는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구축. 미군이 이러한 무기체계를 만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이다. 미군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일대에 배치된 육군과 해병대 포병에 HVP 포탄과 ABMS 등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 전력과 상호 보완제 성격으로 운용할 첨단 무기들을 대거 개발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첫 실험을 앞둔 SM-6 지상형도 이러한 계획의 일부다. SM-6 미사일은 해군이 군함에서 운용하는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이지만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에 설치되는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셔에서 운용하기 위한 성능 개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 해군은 SM-6의 긴 사거리와 고속 성능, 강력한 탄도 중량을 이용해 이 미사일을 단순한 방공 무기가 아닌 다용도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SM-6는 어지간한 전술 탄도미사일 수준인 370km급 사거리와 마하 3월 5일에 달하는 고속 비행 성능, 64kg에 달하는 강력한 탄도를 가지고 있어 공격용으로 수비에 손색이 없다. 미 해군은 1992년에 터키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다가 함대공 미사일인 시스페로를 고발해 터키 해군 중형 호위함을 대파시킨 경험이 있는데 이후 함대공 미사일을 대함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전술을 개발해 현재도 적용하고 있다. SM-6 공격용 전환 구상도 바로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 육군은 해군이 SM-6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니 자신들도 이 미사일을 도입해 공수 겸용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심산이다. SM-6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동 교전을 전제로 개발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격 통제 소나 레이더를 같이 도입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발사기만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 정보를 받아 쏘기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주요 전방기지에 SM-6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트레일러에 SM-6 발사기를 장착해 이를 IFPC 등 기존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미 육군은 370km 박적의 군함이나 항공기, 지상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구상은 지난 3월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요 지역에 SM-6 이동식 발사 시스템을 배치하고 육군과 해병대의 포병부대에 HVP 포탄을 배치할 경우 공수 양면에서 기존의 전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차세대 전술 탄도 미사일 체계 PRSM이다. 현용 ATACMS를 대체하는 이 미사일은 ATACMS보다 크기는 작지만 사거리는 2배 이상이고 이동 표적 타격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 미사일은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차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M142, HIMARS의 두 발이 탑재되는데 미국군과 해병대는 M141을 C-130 수송기와 하나의 팀으로 묶어 동아시아 일대의 주요 도서 지역에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M142는 C-130 수송기에 실려 활주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개돼 15분 내에 두 발의 PRSM 미사일을 쏘고 다시 섬을 벗어나는 치고 빠지기 전술 구사가 가능하다. 여기서 발사되는 PRSM은 700km 안팎의 사거리까지 날아가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거나 바다 위 적군함을 타격할 수 있다. 한두 세팅을 공중 폭발로 바꿀 경우 적함대 상공에서 수백 개의 자탄을 뿌려 적군함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파괴하는 전술도 구사 가능하다. M142는 미육군과 해병대가 신속기동부 대용으로 이미 도입해 C-130과 연계해 운용 중이고 오키나와 일대에 배치된 미 해병대에도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